안녕하세요.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고요? 이거로 정해봤습니다. 제 의도 아시겠죠? 콜레스테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게 꼭 콜레스테롤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못 되면 다 누구 탓? 콜레스테롤 때문이래요. 콜레스테롤 내리는데 모두가 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트랜스포터라는 영화인데 제임스 스테덤인가요? 이분이 나와서 이제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의뢰자가 무언가의 물건을 맡겨요. 그래서 어느 위치까지 이 물건을 배달해달라. 몇 시까지. 이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트랜스포터는 이거를 싣고 의뢰자가 의뢰한 곳에 무사히 당도하기만 하면 미션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아우디를 몰던 아니면 BMW를 몰던 그의 트렁크가 잘못이 있나요? 그냥 BMW의 트렁크이고 아우디의 트렁크입니다. 그 트렁크에 약품을 만약에 실었다면 약품 운송 차량이 될 거고요. 마약을 실으면요. 마약 운반 차량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교통경찰이 알아서 길을 뚫어주고요. 만약에 마약을 실었다면 알아서 경찰이 막아설 거예요. 차는 똑같죠. 트렁크는 똑같죠. 하지만 역할이 달라지니까 전혀 다른 차가 돼버렸던 거죠. LDL 콜레스테롤이 바로 단순히 운반하는 이런 트랜스포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LDL 콜레스테롤이 막아서야 되는 차 역할을 할까요? 바로 그거는 산화되고 트랜스화되어 있는 기름을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즉 식용유를 가지고 굽고 튀기고 볶은 요리를 먹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은 그냥 그거를 싣고 어디로 가요? 세포막으로 가서 세포막에 전달을 해줍니다. 우리의 세포막은 잘 보시면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오메가 지방산이라는 것이 세포막을 두르고 있습니다. 왜 둘러요? 산소 호흡을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필수 지방산입니다. 자, 이런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불이 났어요. 그럼 당연히 소방관이 출동을 하겠죠. 옆 동네에 불이 나니까 또 소방관이 출동을 했겠죠. 그래서 방화범을 잡으러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파견을 나왔어요. 쭉 관찰을 해보니까 이 방화가 일어난 곳마다 꼭 소방관 A라는 소방관이 늘 그 현장에 있어요. 이 사람이 짧은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혹시 이 사람이 불을 지르지 않았을까? 왜? 화재 현장마다 갔더니 꼭 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갑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이때 이 소방관은 뭐라고 할까요? 여보세요, 경찰관 나리, 정신 좀 똑바로 차려요. 잠 좀 깨요. 내가 여기 불 끄러 왔지. 내가 여기 불 지르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컨대 소방관은 방화범이 아니라 방화범이 저지른 그 불, 그 화염을 끌어 출동을 한 소방의 임무를 띠고 온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서 혈액이 새는, 즉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땜질 역할을 해주는 또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다. 파이낸셜 뉴스에 심내혈관계 재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콜레스테롤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 강의를 듣지 않은 분이라면 그렇구나, 수긍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내용을 보도했어요. 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재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뇌혈관계 질환의 재발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콜레스테롤이 실어 나르는 필수 지방산의 산화 혹은 트랜스화의 여부에 달려있다로 바꿔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쯤을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복지부가 틀린 거죠. 국내 주요 사망 순위를 보고 국내 심혈관계, 뇌 심혈관계 진료비를 보면 다 지금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 성토하고 나서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체내 콜레스테롤의 생리적 이용 목적이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보실게요. 백족의 세포에는 콜레스테롤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조직에서 생산 조절을 하고요. 뇌 구조화의 필수입니다. 아마도 60% 정도가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인 거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스타틴계 약물이라고 하는 이 약을 오래 먹으면 어떤 현상이 유도되느냐? 마치 치매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이 유도가 되어집니다.
자, 세포막의 지질의 이중층. 이거는 또한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바람에 흔들흔들 하듯이 세포 표면이 이렇게 유동성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신경 전달 호르몬이 물질이 분비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리셉터의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유동성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바로 반응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신호를 전달할 때에도 이것이 마치 피복 역할을 해서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신호 전달이 누수가 생기지 않게, 중간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생합성에서 이 기능성 콜레스테롤, 이 기능성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된 불포화 지방산이 아니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소화에 필요한 다음즙의 원료가 된다는 거 아마 거의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피부는 수용성 독소를 흡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필요로 해요. 콜레스테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경피독이 엄청 많이 우리 몸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는 탈수를 막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즉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 건조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피부를 통해서 탈수되어지면 ECM에 가두고 있는 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포의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서 그만 줄이고 근거 하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 그냥 퍼센테이지만 보세요. 98, 99, 99. 거의 99, 10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퍼센테이지를. 이게 성공 확률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실패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은 어떤 약인 거예요? 효과가 nothing. 부작용만 있는 약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약간 머리를 좀 써야 되는, 약간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개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약회사에서 약의 효과를 검증한 데이터를 발표할 때 이 NNT라고 하는 요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NNT는 Number Needed to Treat. 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숫자입니다. 풀었으면 한 명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데 소요되는 약물 투여 대상자 수. 좀 어렵나요? 두 사람한테 약을 투여를 했더니 한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한 명을 치료하는데 몇 명이 투입된 거죠? 두 명이 투입된 거죠. 그래서 NNT 값은 그 대상자 수가 두 명이기 때문에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NT 값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100명한테 썼더니 100명이 다 나왔어요. 그럼 NNT 값이 1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제약회사에서 즐겨 쓰는 NNT 값을 어떻게 변형해서 사용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신약으로 100만 명 중 2명이 개선되고 위약으로 1명이 개선되었다면 100만 분의 2 빼기 100만 분의 1은 100만 분의 1, 즉 0에 수렴하는 값이 됩니다. NNT 값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00만이 되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말씀드렸죠. 높을수록. 이런 상황인데 제약회사에서는 이걸 잠깐 어떤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는지 아세요? 나은 사람만을 갖고 상대적 비교를 해요. 즉 그러니까 신약을 쓴 곳에서는 2명이 좋아졌고 위약을, 가짜약을 쓴 곳에서는 1명이 좋아졌어요. 그럼 그 차이가 어떻게 되죠? 그 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50%가 무려 성공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NT 값은 2다라는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100만과 2, 갭이 커도 너무나 크게 되죠. 솔직한 회사라면 어떤 값으로 이 약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만이라 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또 양심적이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이러한 마법을 사용하는데요. 1% 미만인 어떤 약의 효능을 36%가 된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것도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즉 모집단을 뺀 치료 효과만을 있는 그것을 비교해서 NNT 값을 산출한다는 거.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어떻다고요? 거의 99% 이상 실패했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의 구조를 한번 바라볼게요. 둥근 원이 있고 그 아래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타원형이 있죠. 그 둥근 원 안에 들어있는 게 페어런트 에센셜 오일의 약자인 PEO, 즉 필수 모체 필수 지방산의 약자가 PEO입니다. 이거를 아까 자동차로 말하면 트렁크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세포의 산소 호흡에 필요한
필수 불포화 지방산을 싣고 세포막에 가서 그걸 하역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라고요? 바로 이 그림에 보시듯이 LDL 콜레스테롤의 역할, 미션인 겁니다. 콜레스테롤 구조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다만 한 가지, 한 군데만 변하는데 그게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곳만 변해요. 바로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동그란 원 안에, 구 안에 가둬두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R이 뭐냐면 바로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하는 부위예요. 이 R이 산화되거나 트랜스화된 필수 불포화 지방산일 경우에는 안 좋은 R이 되는 것이고, 산화가 최소화, 트랜스화가 최소화된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라면 이 R 값은 매우 좋은 값이 되는 거예요. 이 R이 무엇으로 대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좋은 역할을 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인플러메이션,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하는 논문이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옥시다이즈드 LDL 콜레스테롤, 즉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하고 분명히 자기 논문에 이렇게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염증을 일으킨다고 표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 전면에는, 헤드라인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냥 LDL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 문제다 라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같은 논문 안에서 이러한 모순점, 이러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논문도 사실 잘 살펴봐야지 모든 것이 활자와 문서화됐다고 해서 그냥 덥석 믿어버릴 내용이 아닌 것이죠. 예, 이 부분은 LDL 콜레스테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죠. 결국은 혈액을 수송하려면 혈관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겠죠. 즉 혈관이 어떻게 돼요? 신축성이 있어야 그 혈압의 내압 능력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리니까. 근데 요즘에는 혈관이 파열되는 일이 많죠. 그게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 싣고 가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된 것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세포의 유연성이 깨져서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도 꼭 LDL 콜레스테롤이 좋은 필수 불포화 지방산을 싣고 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참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받죠. 관상 동맥이 막혀서 거기 안에 풍선을 넣는 그런 시술을 많이 받죠. 그게 나이 때문에 그럴까요? 저렇게 Y자로 혈관이 분지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지역이 깎여 나갈 거예요. 혈관은 이렇게 밋밋하고 판판하고 평평하지 않고 거기에 수많은 섬모, 잔털이 나 있어요. 이유는요, 수많은 적혈구, 수많은 혈소판, 수많은 백혈구 등등이 어떻게 돼요? 혈류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돼요? 혈관벽을 계속 저렇게 때리게 되죠. 만약에 그러한 외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옷을 안 입고 있으면 혈관 내피세포가 금방 손상을 입어서 염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섬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지에만 섬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혈관 내피세포도 촘촘하게 섬모가 나 있다. 근데 그 혈관 내피세포가 섬모를 잘 못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그 염증이 나서 혈액이 셀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출동을 해서 그 부분을 덮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잉으로 이제 덮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위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염증이 생길 때 콜레스테롤은 출동을 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소방관이 범인이라고 여기는 경찰관이 있다면 무릎 꿇고 반성문 쓰셔야 돼요. 소방관은 소방수예요. 방화범을 잡지는 못하지만 방화범이 벌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뒷수습을 하러 출동을 한 응급 복구 요원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LDL 콜레스테롤의 실제 됨됨이입니다. 동맥 막힘에 포화지방은 없습니다. 대부분 또 동맥이 막히면은 포화지방 과다 섭취라고 또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동맥 막힌 그 클로그, 혈병, 혈딱지에는 포화지방이 없어요. 다 산화된 콜레스테롤만 거기에 누적되어 있고 쌓였습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서 혈관이 막힌다. No.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 지역에 가서 땜질을 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의 단면이 이렇습니다. 정말 촘촘히 섬모가 나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당옷이라고 하는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층입니다. 이 층이 물을 잘 마시고 그리고 채소를 잘 먹고 그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을 잘 먹는다면 이 부분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술을 마시고 커피, 담배, 약물, 특히 스트레스는 약 8분 만에 이 선모층을 이렇게 훼손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는 췌장으로 오래 품고 있어도 8분을 넘기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저렇게 촘촘히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선모층으로 혈관 내피세포가 보호되고 있다. 이거를 꼭 유념하십시오. 이게 깨졌을 때 비로소 LDL 콜레스테롤이 와서 덮는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것을 채우는 그 당 영양소의 소스, 공급원, 재료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샐러드를 드시면 되는데 유독 무말랭이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어떠한 개발자 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무말랭이를 살짝 가열을 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혈관 내피세포를 감싸고 있는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당옷을 생성시키는 원료, 당질로 되어 있는데 그 당질을 잘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말랭이를 하찮게 여기시지 마시고 잘 가공을 해서 조리를 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LDL 콜레스테롤만이 건강한 죽음을 보장을 하고 의료 재정 약 5조 원을 절약해 줍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고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들의 건강한 LDL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이 좋은 정보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